예제 71번 힘과 시간 그래프니까 그냥 뭐 면적 구해주면 충격량 나오겠지. 면적이 충격량이고 그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래서 해주면 돼.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면 여기 면적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니까 5N 세크다 해주면 되겠지. 4초 동안 물체는 등가속도를 한다. 힘이 점점 증가하니까 등가속도라고 하면 안 되겠지. 힘이 증가하니까 가속도도 커질 거야. 그래서 틀렸고 4초의 순간 물체의 속력? 그럼 이때까지 받은 물체가 충격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20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어. 근데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일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 운동량은 0이잖아. 정지해 있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건데 처음 운동량이 0이다.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20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질량이 얼마짜리? 5짜리. 5g이 아니고 킬로그램. 5kg짜리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질량 5에다가 속도가 이렇게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속도는 4m/s다. 이렇게 좀 되겠지. 가볍게. 이거 달걀 떨어뜨리고 이거는 건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내가 바로 풀어줄게요. 그리고 바로 또 노림수로 넘어갑시다. 지금 문제를 떨어뜨려가지고 블라블라 써주고 있거든요. 방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넣어놨어요. 자, 이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있을 겁니다.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순간의 속력이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 그게 뭐야? 충돌 과정에서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에 대한 운동량을 계산해 볼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바닥에 충돌 직전, 그다음에 튀어오르는 그 순간의 속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지금 얼마냐면 루트 속도가 얼마냐면 루트 2g 라지 h 이렇게 될 거라고. 왜 그런지는 알지.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2h만큼 올라갔으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정지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정지했던 물체가 2h만큼 떨어졌을 때 속력이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루트 2g 그다음에 높이 자리에 2h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얘도 루트 2g 라지 h 넣어주고 얘는 루트 2g 높이 자리가 h니까 그냥 h만 넣어주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운동량이 이렇게 됐다. 속도에 대해 질량만 곱하면 되니까 그 운동량이 여기서 이렇게 됐다.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지금 충돌 과정에서. 그럼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럼 그게 충격량이고 그 충격량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된다는 거지. 알지? 여기 나오나? 안 나오겠네? 힘 위치가 좀 애매하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델타 PA를 한번 구해보면 나중 운동량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야 좀 편할 것 같아.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면 돼.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나중 건 얼마냐면 M에다가 나중 속력 루트 2G 2H 곱하면 이게 나중 운동량 맞지? 빼기 처음 충돌 직전 운동량을 뺄 거야. 근데 충돌 직전은 방향이 마이너스거든.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지. 그러면 그게 A의 충격량이고 그 충격량이 뭐가 돼? 저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됩니다. 이런 얘기지. 이런 흐름 괜찮죠? 자, 반복적인 패턴이네요. 이제 B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 똑같고 튀어오를 때 나중 운동량 빼기 충돌 직전은 마이너스 M 루트 2GH 이렇게 써주고 이것이 B의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친구 이게 A가 받은 충격량 이게 B가 받은 충격량이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A가 받은 충격량에서 B가 받은 충격량 니은 하는 겁니다. 니은 빼주면 이거 공통이가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M 루트 2G H로만 묶어줄 수 있을 것이고 루트 2-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니은 틀린 거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충돌 직후 속력은 뭡니까? 얘는 루트 2G 2H고 얘는 루트 그냥 2GH니까 2배가 아니고 루트 2배가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 됐죠? 괜찮죠? 충돌 지점 A와 B의 운동량표는 같이 질량 똑같고 속도도 똑같고 그러니까 같은 거. 그래서 맞고 틀리고 기억만 났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노린이는 집에서 한번 심심할 때 풀어보시고요. 노림수로 바로 갈게. 방향의 중요성 느꼈나요? 방향의 중요성을 느낀 거죠? 저거 방향 마이너스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 자,
자, 어쩌죠? 위치와 시간 나왔어. 몇 개 풀어보고 너희들한테 풀 기회도 주겠습니다. 기울기가 뭘 의미하나 봤더니 속도를 의미할 것 같다. 왜냐면 위치와 시간이니까. 자는 왜 거기 앉아 있나? 아, 이거 봐, 또 흔들잖아. 그지? 봤지? 아니, 뭐야, 니네 지금 짜고 나 혼자 지금 바보 만드는 거야. 방금 화면 흔들린 걸 못 봤어? 그러게, 제가 괜히 흔들릴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이상한 거라고? 잘 못 봤나? 포켓몬. 화면 흔들리는 거 못 봤어,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 못 봤어. 채원아 봤지? 와, 한 사람 바보 만드네. 좀 이따 흔들 때 같이 잘 봐. 어쩔 때 흔드는 거지. 충돌 전, 충돌 후. 그럼 기울기. 충돌 전엔 마이너스 1. 충돌 후에는 얼마? 플러스 3분의 4. 맞죠? 기울기 구하고 있는 거야? 속도 구하고 있는 거라고. 충돌 전 A는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플러스 4. 충돌 후에 A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MA, 이 친구는 MB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지? 잘 모르니까 그죠? MA, MB 기호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느냐 이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 주면 되겠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다만 속도를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알려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MA 곱하기 플러스 4였겠죠. 플러스 B의 운동량은 MB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게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 은 똑같다. 뭐랑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럼 충돌 후에 A는 M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고를 잡아주시고 플러스 B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속도가 플러스 3분의 4가 됐구나. 요거 그대로 정리만 해주면 MA와 MB가 몇 대 몇인지가 나오겠지.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갈래. 무슨 고양이가 그렇게 하는 애가 있던데. 나갈래. 이것도 이제 충격량의 대표적인 문제. A랑 B가 충돌할 때 아까 했던 거 기억나니? 멍순이가 멍을 안 때리네.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멍을 안 때리게 되지. 생명의 은인인 거야 내가. 충격량 여기가 지금 뭐냐면 얘들아 B가 받은 힘과 시간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하면 이게 이제 B가 받은 충격량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B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뭐야 이건? A가 받은 충격량과 같을 거라는 거 아까 얘기했어 봤죠?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받을 거고 같은 시간.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냐면 지금 면적이 얼마냐면 2예요.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 이거지. B가. 그럼 A도 이만큼 받았을 거야. 여기서 개념 확인하고 갑시다.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건 이만큼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을 거라는 뜻이지. 그죠? 그런데 B는 충돌하면서 어느 쪽으로 충격력을 받냐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이만큼의 변화가 생기면 돼. 이건 지금 속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운동량의 변화가 그렇다고. A는 왼쪽으로 받을 거냐? 꽝 할 때. 그럼 A는 왼쪽으로 이만큼 운동량이 변하면 되지. 맞지? 포켓몬 이해했나? 자네 포켓몬 중에 하나 골라. 진짜 좀 닮았어 너 거기 나오는 포켓몬. 내가 조만간 찾아볼게. 굉장히 비슷한 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A는 처음에 충돌 전에 1 곱하기 2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2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던 애야. 근데 충돌 과정에서 왼쪽으로 이만큼의 변화를 맞이해야 된대. 그럼 A는 어떻게 해서 충돌하고 A는 정지하면 되겠죠. B는 정지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2라는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오른쪽으로 2가 되면 돼. 근데 질량이 2kg이잖아. 그죠? 2kg짜리니까 충동이 얼마? 1m/s만 되면 운동량이 2가 됐겠지. 그럼 변화가 이만큼 생긴 거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볼 것도 없이 틀렸고요. 이건 맞는 얘기, 이거 맞는 얘기. 기억니은
자, 80번 미션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배웠던 거 써먹어 볼까요? 80번. 어우, 추워. 에어컨이 약간 차가운데. 꺼지시라고. 너. 그 몇 번이야? 4번 나와요? 괜찮습니까? 자, 요 문제 잠깐 볼 건데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시오. 자, 81번 잠깐 보면 내가 아까 요 개념을 알면 굉장히 좀 파워풀해질 거다라고 했던 개념인데 이게 지금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찰칵찰칵 찍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공이 한 칸 한 칸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 시간 간격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초면 이것도 1초야.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1초당 8씩 가던 애, 왼쪽으로 1초당 4씩 가던 애야. 그럼 속도의 비가 8대 4였겠지.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플러스 8이고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4였어. 충돌 후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후에는 마이너스 6, 충돌 후에는 플러스 3이 된 거야. 뭐가? 속도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의 속도가 변화가 얼마큼 생겼냐면 마이너스 14만큼 생겼어. 속도가. 얘는 얼마큼 생겼냐면 플러스 7만큼 생겼지. 근데 충돌 과정에서 어때?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거든. 근데 이거 지금 속도만 얘기해. 속도만 써놓은 거잖아. 여기다 질량까지 곱하면 뭐가 돼? 속도 변화량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질량 곱하고 여기다가 질량을 곱했을 때 부호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아지려면 얘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얘는 몇 m? 이렇게 되면 얘기는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을 쓰고 말 것도 없는 거고 뚝뚝 그렇구나 1대2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되겠나? 그래서 1분의 2 혹은 2분의 1 둘 중에 하나겠죠? 뭐분의 뭐 하나 했죠? A분의 B를 쓰니까 2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내가 한 문제만 더 풀어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노림꾼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내가 한번 잠깐 가볍게만 볼게. 운동량이 P0고 질량이 M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쩌고 ET일 때 불체의 공정은 ET 여기네? 그러면 이제 운동량이 P0인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질량이 M짜리라고 했거든. 그럼 운동량은 P0인데 질량이 M짜리고 속도 V를 잘 모르겠다. 이거를 얼마냐고 묻고 있어. 그러면 M분의 P0겠지. 그래서 여기 2를 지워주시고 M분의 P0라고 해야 되니까 틀린 거지. 3T부터 5T 때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방향은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죠? 운동량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 운동량이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고 충격량을 반대 방향으로 받았구나. 맞는 얘기다. 4T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가 R자 힘이라고 했거든. 그죠? 그럼 기울기가 R자 힘 F니까 이 F가 얼마냐면 2T분의 P0가 될 거라고. 물론 마이너스 기울기인데 여기 크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빼고 써도 될 것 같고. 뭐 또 못 봤다고? 방금 봤지? 흔들리는 거. 야, 개미가 이제 막 사기를 봤지? 있지? 이렇게 하는 거. 쉬는 시간에 작은 거야? 근데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자꾸 나만 눈에 보이는 게 이상한데. 뭔 얘기가 없었지? F는 MA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EMT분의 P0로 하면 될 거야. EMT분의 P0로 맞는 설명이네. EMT분의 P0면 되겠지? 어려운 거 없잖아. 이쪽 파트가 좀 괜찮아. 풀만 할 거야. 자,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5번 풀고 이제 노림꾼으로 넘어갈 거야. 풀어볼까요? 85번. 보이구만. 1m/s로 등급 취소하는 물체 질량 2kg 물체가 F인데 속도를 받아가지고 되다. 근데 1m/s로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운동량은 2야. 왜냐면 질량이 2니까 곱해가지고 운동량이 2가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여긴 지금 1m/s, 속력은 1m/s고 운동량이 6이 됐다는 건 질량이 2짜리인데 운동량이 6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지금 3m/s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몇 초 사이에? 2초 사이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2초 사이에 속도가 1에서 3 플러스 2만큼 변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야? 걸린 시간 2초 만에 속도가 2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1m/s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운동량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니까 충격량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그러니까 이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R자인 F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량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 뭐 같다. 3에서 5초대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 이거 운동량의 변화냐? 4잖아.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이니까 4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 구했잖아 우리 방금. 근데 질량이 얼마짜리? 2짜리. F는 MA 해주니까 R자임은 2N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2개 하고 풀고 집에 갈 겁니다. 오늘은 숙제는 나머지 문제인데 얼마 안 될 거야. 가볍게 처리해 주시고 내일 모레까지 좀 풉시다. 오세요. 아무튼 86번, 87번 2문제 도전!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가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좀 B가 봤을 때 A와 C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써주시면 됩니다. A, B, C 써주고 A는 1kg짜리라고 했고 B는 몰라, C도 몰라. 그런데 처음에 정지 상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처음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B가 A를 봤는데 A가 이렇게 기울기가 속도야. 그러니까 좀 거리 시간이니까 기울기가 이제 속도겠지. 둘 사이의 거리가 2m/s로 가까워지는 걸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오고 있는 이 속도가 얘가 멈춰 있으니까 얘가 2m/s로 오나 보다라고 해서 A가 2m/s였구나 라고 알면 돼. 그 상태에서 B는 멈춰 있었고 C도 멈춰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써주는 게 좋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A와 B가 충돌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A와 B 충돌했어. 그랬더니 B가 충돌하고 나서 B가 A를 봤더니 A가 2m/s로 멀어지는 걸로 보인대. 그러면 A가 멈추고 B가 2로 갔을 수도 있지만 A가 반대로 가고 또 B가 또 좀 천천히 가도 돼.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C를 봤더니 그래서 C가 B에게 2m/s로 가까워지는 걸로 보인다는 거야. 기울기가 2잖아. 그럼 얘가 정지해 있는 애가 2로 가까워지는 걸로 보인다는 건 충돌 후에 B의 속력이 2m/s가 됐구나. C는 여전히 멈춰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른쪽으로 2로 움직이는 B가 봤을 때 A가 2로 멀어지는 걸로 보인다는 건 충돌 후 A는 멈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2로 보이겠지. 그럼 좀 이 과정을 잘 보세요. 2m/s 곱하기 질량 곱하기 2 하면 이게 A의 운동량이야. 근데 A의 운동량이 사라져버렸죠 나중에 충돌 후에. 그럼 B는 처음에 운동량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운동량 고정을 생각해봐. 그러면 B의 질량도 1kg이어야 운동량 보존이 되겠지. 충돌 전과 후에. 그래서 B의 질량을 알 수 있고 하나 더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A와 B가 충돌할 때는 질량이 똑같은 두 물체가 당구공 같은 거야. 그래서 똑같은 두 물체가 충돌을 딱 한 다음에 속도의 교환이 일어나는구나. 맞죠?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B하고 C가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랬는데 충돌하고 났는데 C가 이렇게 B로 또 멀어진대. 이것만 봐서는 역시 B와 C의 속력을 알 수는 없다. A가 1m/s로 B에 가까워지는 걸로 보인다는 건 멈춰있는 A가 어떻게 그렇게 보이겠어? 얘가 A 쪽으로 1m/s로 가니까 그렇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A가 1로 가까워지겠지. 그런 B가 봤을 때 C가 2로 멀어지는 걸로 보인대. 그럼 C는 플러스 1m/s구나. 그러니까 B가 C를 봤을 때 2로 멀어지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해? 1 곱하기 2 충돌 전 B의 운동량, 충돌 전 C의 운동량은 어차피 빵,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1. 그럼 충돌 후 C의 운동량이 플러스 3이 나와야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인 플러스 2가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3kg까지 되겠죠. 이제 C는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된대요. 안녕, 잘가. C는 이제 볼 일 없어요. 끝. 가고 B는 이렇게 가다 보면 누구를 다시 만나냐면 A를 다시 만날 거예요. 그죠? A를 다시 만나서 아까 요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속도 교환
그러니까 충돌하면 이제 B는 멈추고 A가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집에 가시고 다음 수요일 날 보자고요. 일단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돼. A에서 B까지는 다 같이 가다가 등가속도 운동. B에서 B를 지날 때 여기 Q가 끊어지면서 C가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또 여기서 나름의 또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처음에 AB 구간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여기 중력 3mg, 이거 중력 2mg, 그다음에 여기 중력과 수직항력 의미 없는 거 지난 시간에 했다잉. 그래서 결국 저쪽에 작용하는 힘이 전체 운동 방정식을 말하는 거야. 전체 운동 방정식. 그러니까 5mg만큼의 중력으로 총 몇 m짜리가 움직이냐면 9m짜리가 같이 움직여요 라고 해서 그때 가속도를 AAD라고 한번 보는 거야. 이해만 되면 될 것 같아요. 내 설명이 직접 풀기 조금 어려웠을 거야. 이건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풀기 좀 어렵습니다. 노림꾼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운동장 충분한 파트에서 내가 풀어주는 거야. 딴 데는 잘 안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 목적 뭐냐면 내 설명이 이해만 되면 된다고. 스스로 못해도. 그 다음에 BC 구간에 대해서도 한번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이제는 C가 없다네. 그러면 이쪽에 작용하는 게 EMG, 중력 EMG만 있을 거 아니야. 중력 EMG로 누가 움직여? B하고 A가 움직일 거야, 그지? 그러면 EMG라는 힘으로 총 6m짜리가 움직일 거다. 그럼 당연히 가속도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가속도는 BC 구간에서 생기는 등가속도를 만드는 가속도다. 라고 해서 ABC라고 할 거야. 그럼 딱 봐도 어때? AB와 ABC는 9분의 5, 3분의 1, 그죠? 그러니까 9분의 5와 9분의 3이지.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5대 3이 되는 거야. 5대 3. 그러니까 이 AAB랑 ABC랑 5대 3의 비율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여기를 5A, 3A 이렇게 가속도가 5대 3이라는 걸 잡아주시고, 여기 길이는 S라고 잡으면 여기 길이는 똑같다고 알려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길 지날 때 속력은 V라고 알려줬고, 여기 지날 때 속력은 5V라고 알려줬거든. 여길 지날 때 속력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VB라고 내가 그냥 잡을 거야. 문제는 뭐냐면 AB 구간과 BC 구간에서 물체가 A라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 그 얘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큼 생겼냐? 이걸 묻는 거야. 근데 어차피 4m이라는 질량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잖아. 그럼 결국 속도 변화가 얼마냐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VB만 얼마인지 구하면 끝이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어차피 이 구간 등가속도 운동이고 이 구간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번째 거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배의 가속도 곱하기 변이 이 식을 써볼 거야. 그러면 AB 구간에 대해서 그 식을 써보면 AB 구간에 대해서 나중 속도라고 하는 건 AB에서 나중 속도라고 하는 건 VB가 나중 속도야. VB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V의 제곱 2배의 5A의 변이 S 이렇게 써진다. 맞죠? 등가속도 공식은 이럴 때 쓰는 거다. BC 구간에 대한 식은 나중 속도가 5V니까 5V 제곱해가지고 25V 제곱 빼기 얘한테 처음이 어디야? VB가 처음이죠. 얘한테는 그죠? 오른쪽 구간은 VB가 처음 속도야. VB의 제곱은 2배의 3A 곱하기 이 문제 약간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결국 이 VB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25V 제곱 마이너스 VB 제곱이 이거 어차피 다 없애버리면 5대 3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B를 세우면 VB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VB가 얼마인지 구하면 그냥 대충 이게 크로스로 곱해서 봐도 VB가 4V가 나온다고. 4. 그러면 네가 4V인 걸 내가 알아냈다 이거야. 잡았다 요 녀석. 요거 4V인 거 내가 알았다 이거야.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이야.
근데 질량은 안 변해. 속도가 얼마큼 변했는지만 보면 끝. 근데 속도가 얼마큼 변했냐면 3V만큼 변하고 얘는 V만큼 변했죠? 그러니까 3대1 3대1 정답이 바로 눈에 보이죠? 몇 번인 게 보이냐면 5번으로 나오겠네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차분히 생각 한번 다시 해보든가 아니면 겨울방학 때 저런 문제를 좀 더 다룰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겨도 문제는 없다. 그죠? 나머지 문제 얼마 안 됩니다. 숙제 조금만 하시고 내일 모레 조금 무겁게 만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